서울 시민을 위한 공개 건강 강연회가 2023년 10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백상빌딩 13층 인산홀에서 김윤세 인산가 회장이 암, 난치병, 인산의학 속에 살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건강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김윤세 회장은 인산 선생이 1986년 세상에 선보이신 신약이란 책에 공해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밝히셨다며 특히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핵폭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오펜하이머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오펜하이머는 살인핵을 만들었고 인산 선생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활인핵을 만드신 분이라면서 공간 색소 중에 함유하고 있는 공간 약성분을 응집하는 방법으로 토종개는 인삼을 먹이고 돼지는 부자, 닭은 독사구데기, 오리는 옥껍질, 염소는 음양각을 각각 먹여 키운 5가지 동물로 만든 알약을 오핵단이라고 하는데 이 오핵단으로는 어떤 질병도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는 활인핵을 만드셨다고 말하면서 오펜하이머는 사람을 죽이는 핵을 만들었지만 인산 선생은 사람을 살리는 핵을 만들었다고 강연 내내 강조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이 오시고 또 계시고 오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영상을 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자, 우성수 원장님 잠깐만 앞에 잠깐만 김수 회장님 보실 건데요. 보시기 전에 설악산 자연학교라고 옛날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항로단지 지리산 자연학교라고 얘기하는 삼봉산 자락에 있는데 설악산 자연학교에서 오랜 동안 또 활동을 하시고 또 자연치유 관련해서 일을 하셨다가 지금 인산가에서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성숙 인산연수원 원장님께서 여러분께 오셨으니까 그래도 서운하잖아요. 인사 말씀 한 10분 정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성숙입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막 아프고 돌아가시고 막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같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한 언니는 74살인데 내가 언니 하면서 정말 많은 세월을 함께 지내고 그랬는데 한 2주 됐나?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예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전화하면 언제나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이톤으로 막 받고 그랬는데 차분하게 목소리에서도 좀 우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 마음에 걸려서 이제 오늘 전화를 다시 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마음이 저도 되게 안 좋은데 그 언니는 돈도 되게 많고 똑똑하기도 엄청 똑똑하고 그런데 어찌 그렇게 아프면은 저랑 늘 평소에 술을 좋아해서 그 언니가 술을 잘 먹으면서 나는 이 동생 때문에 마음 놓고 술을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디 탈이 나거나 뭐 어디가 시원찮으면 내가 다 고쳐주니까 든든한 백이 있어서 자기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 이렇게 평소에 얘기했던 분인데 어떻게 이제 70 넘어가고 하니까 순간적인 판단력이 아마 흐려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디가 시원찮고 그러면 빨리 나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어영부영 지내다가 그 한 열흘 사이에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인산의학을 제대로 안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 왜냐하면 인산 선생님은 누구 뭐 이렇게 병을 잘 고치는 사람에 의해서 가가지고 누구를 병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집에서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낱낱이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만 알면은 어떠한 질병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인산의학을 공부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너무너무 잘 살아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단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살면 되는데 그 방법까지 인산 선생님이 다 제시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산의학을 그냥 이렇게 와서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고 강의 들으면 또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내 바로 가까운 뭐 아내면 남편, 남편이면 아내, 또 자녀, 가까운 이웃, 친구까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인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지구에 또 오지 않도록 완전한 걸 전하고 가겠다. 완전한 걸 전하지 않으면 재수없게 지구에 또 와야 되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구에 인산 선생님께서 다시 오지 않아도 될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걸 전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전하고 가신 게 핵심이 뭐예요? 핵심. 그게 어려우면 아무나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안 될 텐데 쉽고 간단한 거예요. 제일 핵심이 죽염. 죽염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또 발효식품 뭐가 있죠? 막걸리, 청국장 뭐 이런 게 우리나라 최고의 발효식품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소금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식품이 될 수가 있고 최고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최고의 약성을 나타내는 의약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최고의 의약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제약회사 회장님이신데 한국 분인데 미국에 사시거든요. 한 40년 이상 미국에 사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 중에 치료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앞으로 50년 뒤에는 제약회사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대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약을 안 먹는다는 거야. 부작용 많고 효과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그러면 약 안 먹고 뭘로 하지? 음식에 집중한대요.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을 만들잖아요. 내가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먹는 음식에 집중하는데 그 음식 중에 세 나라 음식이 이제 뽑혔대요. 그 중에 우리나라 음식이 뽑혔어요. K푸드가. 그럼 우리나라 음식 중에 뭐가 그러면은 전 세계 인류가 집중을 할까? 뭘까요? 발효 음식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최고의 발효 음식.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막걸리. 세계 최고의 발효 음식이에요. 조금 전에 여기 김치박물관이 있어서 옆에 있더라고요. 점심 먹고 오는데 바로 옆에 눈에 번쩍 띄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4, 5, 6 세 개 층을 김치박물관으로 하는데 너무너무 실망하고 나왔어요. 너무 아니야. 저렇게 박물관을 저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저한테 맡기면 너무 잘하고 막 인산인해가 될 정도로 할 텐데 엉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막걸리.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막걸리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 갑자기 주겸에서 건강을 얘기하는 데서 술을 만드냐 그럴 텐데 술만큼 좋은 음식이 없어요. 근데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에 해롭게 만들기 때문에 술이 나쁜 거지 술 자체는 최고의 발효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 그 소스를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을 죽염으로 담근 걸로 맛있게 제철에 나는 음식을 해서 먹으면 그 어떤 치료제보다 더 확실한 치료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 시간이 아니라서 좀 더 자세하게 하려니까 막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달쯤에 아마 제가 한번 할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는 게 좋은지 좀 실생활에 활용하기 좋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철에 나는 음식으로 먹는다. 그 다음에 주겸으로 모든 간을 한다. 이왕이면 9번군 주겸으로. 그거 효능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공 하나가 더 붙어도 돼요. 가격이. 그냥 소금값에 자꾸 비교를 하니까 싸다고 하지만 치료나 효능을 생각한다면 공이 2개 더 붙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주겸으로 그런 소스를 만들어서 밥상을 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무리 산삼, 100년 묵은 산삼 또는 뭐 산의 진미, 값비싼 산의 진미로 밥상을 차리더라도 구해주겸으로 범벅을 해서 먹더라도 효과가 안 나는 게 있고 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고 어떻게 먹으면 그 비싼 음식도 산삼도 효과가 없냐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으면 밥맛이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최고의 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관영선 원장님이셨고요. 왜냐면 이분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경우 음식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남자보다. 저도 이제 집에서 저보다는 집사람이 더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데 물론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게 실제적으로 어디에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거야. 음식할 때나 아픈 분들은 또 주변에 너무 많이 봐왔고 해서 제가 아까도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면을 좀 볼 줄 아는. 저기 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리 났어요. 막 하마스 막 때리고 우크라이나 또 전쟁 난리죠. 거기는 진짜 생사가 걸린 문제. 포탄 총알이 날려니까 저는 그 순간적으로 여기서 내가 내 몸 건강 생각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 좋은 얘기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 저희도 이제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 태어나기 훨씬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총알보다도 암이 내 몸에 왔을 때 그것도 피하려고 우리가 막 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좋은 이런 시간에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마 여러분께도 정말 그 귀한 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박건희 교수님 잠깐 좀 인사 말씀. 아까 잠깐 그러니까 인사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K푸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이시고 특별히 또 이제 대한민국에 학자가 많습니다만은 국가한림원의 이제 정회원이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의 간장, 된장, 고추장이 콩을 썩혀서 푸른 곰팡이 때문에 발암물질이라고 한 것을 정반대로 오히려 항암물질이라고 밝힌 장본인입니다. 그래 인사. 그래 우리 회사의 사회이사이시고 우리 생명과학연구소에 또 고문이시고 해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된장 간장의 아프라톡신이 다 파괴된다는 걸 처음 밝히고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결과였는데 여러분들 전통 된장, 간장, 김치 다 좋아하시죠?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우 원장님 얘기하셨던 발효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의 음식이다. 그리고 그게 소금을 어떤 소금을 쓰느냐 그게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셀지라고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그 논문을 쓰신 분이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소금과 이런 발효식품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우리 이제 회장님 말씀하실 텐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건희 교수님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항암에 관한 주겸의 항암, 김치의 항암 효과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 인산의학 잡지 이번 10월에도 신인이 계속 써주실 거예요. 그거 잘 살펴보시고요. 그 된장, 그 간장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 발효식품 되게 좀 안 좋고 미개하고 왜 곰팡이 나온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플라톡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대표적인 발암식품으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발효식품에 들어가서 어떤 효과,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책을 잡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하셔야 될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저희 인상가 아까 저희가 함양 내려간 함양에서 본사 주겸 세계 최초 주겸 제조를 거기서 신청을 하고 수많은 인사선생님 살아계실 때 암 난치병 환자들이 오셔서 하여튼 그것을 기업화해서 오늘날까지 인상가를 이끌고 오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는 더 잘하실 거예요. 요즘에 많이 바쁘십니다. 자, 인상가 김윤수 회장님 모시고 여러분 금과옥조 같은 말씀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어느 해인가 한 해에 대한민국 최고의 말들은 다 제주도에 있는데 그 암말들을 싹 저기 배에 싣고 어디로 가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순말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할 말이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 뭐 우리 박 박사님 핵심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우 원장은 또 세부 사항을 다 얘기하고 저는 나와서 뭐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소금 장수니까 이제 더 이상 싱거운 얘기 하지 말고 좀 짭짤한 얘기 좀 해서 그 우리 정우일 회장님 그 뒤에 계신가요? 안 가셨나? 우리 양명희 회장님 모셨다가 가셨구나. 하여간 여러분 반갑고요.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그 인산 김일은 선생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냥 썩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되신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아버지들은 썰매도 만들어주고 또 뭐 옷도 따뜻한 거 잘 입히고 또 잘 먹이고 하는데 저희는 굶주리고 헐벗고 그 다음에 손발은 전부 양말은 신지 못하고 떨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팬티를 안 입어가지고 교복이 빵꾸가 났는데 엉덩이가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건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인산 선생은 머릿속에 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뭐냐면 전 인류가 앞으로 전멸 위기로 가게 된다. 매일 그 걱정만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의사나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분들은 진짜 선생님은 참 걱정도 팔자십니다.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지구 잘 돌아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야 머리가 저래가지고 저거 밥 먹고 사는 거 용탄지 이러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저희한테도 해요. 매일 야 너희들처럼 약골이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 이러고 하시는데 저희도 체력이 뭐 약한 게 아니고 그래서 철인삼정경기협회 제가 이제 회장도 하고 암벽 등반도 하고 빙벽 등반도 하고 또 할리 데이비슨도 타고 다니고 뭐 어렵고 힘들고 하다는 건 일부러 가서 골라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 선치는 정말로 힘이 장사고 뼈가 통뼈고요. 몸이 날려서 뭐 뛰면 휙 날아서 가서 받아버립니다. 평안도 박치기니까. 그리고 만주에서 계속 총알이 빗발치는 데서 늘 이제 생존을 위해 싸우고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보통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허약하게 보시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인산생께서 그 50년, 60년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다. 저는 그 얘기가 사실 솔직하게 뭔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한다는 거 그랬죠. 오염수 방류는 벌써 중국에서 벌써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오염수보다 한 발 앞서서 전 세계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심각합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이 물고기나 이런 건 무지하게 많이 죽습니다. 그거 먹고. 근데 사람은 미세 플라스틱이 소금이나 다른 음식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것을 그걸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 선생님께서 그 9살 되던 해 1917년에 미래 세상을 예견하고 앞으로 이렇게 그냥 소금을 먹거나 음식을 처리하지 않고 먹으면 위험하니까 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고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게 1917년에 인 선생은 9살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제게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평생 병 고치는 일을 하신 의원이신데 그리고 유불선 3교에 아주 정통한 그런 대학자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하면서 대나무통에다 소금을 넣고 구우니까 9살 배기 소년이라고 할까요? 그 어린이가 할아버지가 만드는 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할아버지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소금을 왜 굽는 겁니까? 하고 여쭤봐요.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가 저건 사람도 아니고 하늘이 낸 저 존재지, 저건 아주 특별한 존재라 말해본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녀석이 또 뭔 얘기하려고 이러지 이러고 그냥 뭐 어른들이 집안 대대로 구웠으니까 내가 굽는 것일 뿐이야 이러니까, 근데 왜 굽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뭐 구우면 좀 소금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 어떻게 달라질까요? 글쎄 뭐 좀 좋아지겠지. 독성 물질도 처리되고. 그래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렇게 한두 번 구우면 그냥 간단하게 배 아픈 데 쓰고 소화제로 쓰고 양치도 하고 이런 걸로는 되는데, 앞으로 미래 세상에 엄청나게 무서운 괴질들이나 그때는 암이라고 한 거고 종류라고 그랬죠. 그런 이제 내내 같은 병입니다. 그런 병들 그걸 처리하는 데는 약성이 미흡합니다. 그러면 뭐 그 좋은 방법이 있냐? 지금 그렇게 굽는 거에다가 8번을 더 굽고 마지막에는 송진을 뿌리면서 최대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서 그러면 최소 130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말이 1300도지 1200도에서 1300도 올라가는 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뭐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가는데, 그 정도 올라가면 그럼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저 태백성에서 할아버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운 색가루, 매울 신자, 쇠철자, 신철분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고온에 이끌려와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려운 모든 병들을 깨끗이 물리치는 최고의 신약 명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이제 송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하죠. 그런 전통적인 소금 굽는 방법이 이제 처음으로 인류의 그 운명을 바꿀 또 병자들의 그 운명을 바꿀 그런 신약 묘약이 그 만드는 방법이 그때 완성이 되고 이 정립이 돼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뒤에 70년 1987년이니까 80년 뒤네요. 1987년 이 주겸 제조 허가를 받아서 주겸이 산업화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생산을 시작했어요.
그 산업적 생산을 시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하면 뭐 소금이니까 좀 짭짤하겠지 이러고 한 게 아니라 저걸 만들지 않으면 인류가 전멸 위기로 가는 것을 구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근데 이해가 너무 안 가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거 뭐 사람이 삼태처럼 쓰러져 가지고 이탈리아 그 성당에는 관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처 처리를 못하고.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지구상의 인류 중에 상당수가 죽었는데,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왔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100배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좀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오면 정말로 지구상의 인류는 다 전멸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책을 안 세웁니다. 백신 치료제 이번에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여러분 천연두 백신 한번 맞으면 2차 맞으세요 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백신을 맞았는데 2차 맞으세요. 또 효과가 없으니까 빨리 3차 맞아야 됩니다. 또 그래도 없으니까 한 달 안에 4차 맞으셔야 됩니다. 백신이고 치료제고 효과 없어 사람이 죽는데 효과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빨리 한 번 더 맞으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그냥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아서 물러갔습니다. 뭐 그냥 세계보건기구가 잘 퇴치해서 뭐 박멸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지구상에 놀다 보니까 뭐 별로 또 심심하고 재미없네 이러고 이제 가버렸는데, 다음번에 올 때 무섭게 오게 되면 그때 살아남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겸입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 그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굉장히 청와대 그 국민청원 올리고 한 것이 뭐냐면, 가습기에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소금물 가습기를 하면 이 공간 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10분 이내에 다 전멸하는데 왜 안 하냐라고 할 때 정부 관리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그냥 코웃음 치고 뭐 그거 가지고 되면 뭐 걱정할 일이 없게 이러고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근데 유럽의 20개국에서는 소금을 활용해서 실제로 각을 하고 이 먹고 또 그 소금물을 50도 섭씨 50도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코로나 걱정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 왜 부시시 자다가 막 머리도 안 감고 나온 사람 같이 보이는 영국의 그 누구 있어요? 존슨인가 그죠? 총리. 그 사람 생전 머리를 안 감는 것 같아. 머리가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람 그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백신 거 다 치료제 그런 거 다 치워버렸잖아요. 마스크 쓰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백신을 친 게 아니라 마스크 이제 벗게 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소위 신호를 보내줬는데 그 신호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전 인류가 어쩔 줄 모릅니다. 이 대비책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그 뭐 여행이 안 죽으면 다행이고 죽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소위 무방비, 무대책, 그 다음에 속수무책, 수수방관인데, 인사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의사들이 또 이 보건복지부의 그 관리들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선생님 현대의학을 너무 우습게 보시고 너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학 엄청 눈부시게 발전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인사 선생님께서는 할 말이 없어서 허허 그래 너희들처럼 몰라야 그냥 좋은 날이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런 거지, 그 고민은 아는 사람들이 하고 마음속에 심적 고통은 아는 사람들이 받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면 뭐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고 뭐 이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전 인류가 여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이 정말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그대로 사람이 그냥 삼대처럼 쓰러져 갈 뿐이고 속수무책 수소방관인데 지금 암도 이 3기 이후에 들어간 암은 의료진에서 사실은 속수무책 수소방관이에요. 그리고 뭐 열심히 치료한다 하는데 치료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좀 미리 좀 사례가 깊은 분들은 미리 얘기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치료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좀 잘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들하고 여행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숨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하던 거 계속해요.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전 인류에 적용되는 의료의 99%가 그러고 있는데 거기 얘기 뭐 몇 마디 잘못했다 뭐 맞아 죽어서 명제척하려고 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인산 김일은 선생의 신약본초 그 의학에서는 도대체 이런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우리에게 닥친 이 암난疾병 쾌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길을 찾기 위한 거. 그러니까 그것은 구도자들이 이 도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그 뭐 미스터 트롯인가 그런 거 한 번 더 보고 또 코미디가 웃기면 거기 가서 그냥 한참 웃다. 이런 거 또 무슨 드라마 이제 이런 것들은 볼 시간이 있는데 이런 데 와서 그 한두 마디로 듣고 내가 좀 마음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실천을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뭐 120이고 뭐 얼마고 자연 수명을 제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게 사실은 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데 그런 생각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들만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그래 정말 여러분들은 뭐 오늘 이 시간이 이 뜻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뜻있는 시간이 정말 의미 깊은 그 여러분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이 인산 선생의 신약본초란 책을 읽고 또 읽고 최소 5번 이상 읽으시고 그리고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좀 뭐 이게 긴가민가 잘 생각이 안 되면 긴가민가 백날 해보세요. 제가 김가 아닙니까? 그래서 긴가민가 하지 말고 이제 기다 생각하고 이 죽염을 왕창 먹으면 토할 수도 있고 또 혹시 만에 하나 또 혈압이 오르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또 뭐 당뇨가 악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잔뜩 두려운 마음으로 그 먹어봐야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많이 효과 날 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늘려가면서 먹다가 늘려가면서 효과를 확인해 보면서 일보 전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염이 좋다니까 한 숟갈 벌컥 퍼먹고는 이래요. 아이고 내 죽염 먹고 막 어찌나 속이 메스꺼리고 토하고 뭐 그냥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참 그 머리는 생각하는 머리가 아니라 섭외하고 장식용으로 뭐 달고 다니는 건지 무슨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도 좀 있어야지. 그러면 그걸 자생각해서 내가 이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하면 어떤 것도 그래요. 갑자기 뭐 설산 먹고 몸이 덥다고 이 물에 텅텅 들어가잖아요. 심장마비로 바로 죽잖아요. 이 적응을 해야지. 준비운동도 좀 하고 요래서 몸에 발열 좀 시켜가지고 몸을 부드럽게 한 뒤에 뭐 다이빙을 하든지 해야지. 덜컥 들어가다 죽은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 죽염이라 하더라도 정말 인산 선생님께서 만고상자의 비밀을 다 밝혀서 인류 건강을 위해서 소위 이정표를 제시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그냥
다른 그 정보와 지식만 머릿속에 잔뜩 갖고 있다가 접하면 금방 이해하고 금방 받아들여서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길은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이쪽이 글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가고 안 가고는 궁극적으로 당사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 길로 가는 것은 이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글로 가야 되는데 그 인산 김일원 선생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거 제시했는데도 듣고는 자기 상식의 잣대로 이렇게 자꾸 재면서 비교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글쎄 뭐 죽임이 좋다니까 먹긴 먹는데 그러다 뭐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또 먹게 되고 이래서 인산 선생께서 제시한 이 묘방과 신약이 지금 이 전국을 그리고 전 세계로 많이 뻗어나가 있어요. 그 주경뿐만이 아니라 오리에게 유황을 먹인 유황오리 또 마늘을 이렇게 껍질째 구워서 뜨거울 때 주겸 찍어서 먹으라는 반마늘 주겸요법 또 홍화씨 뼈 부러진데 골다공증 골조성증에 홍화씨를 먹으면 이게 굉장히 그 신속하게 해결이 된다. 또 뼈가 부러졌을 때도 홍화씨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은 확연히 차이 납니다. 일반 약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그냥 자연 치유 능력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오늘 지금 뭐 자연 치유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모든 의학이 왜 속수무책이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 의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방향 자체가 우선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부산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죠? 우선 방향을 봐야죠. 그래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경부고속도로를 찾아가든지 해야지.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남쪽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북쪽으로 가도 부산 갈 수 있습니다. 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는 이 약 앞에 방이라고 합니다. 방약, 방제 이렇게 하는데 이 처방이라고 하는 게 우선 치료하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 약을 쓰는 그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대의학 눈부신 과학 발전에 힘입어서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는 현대의학이 그 발전한 것은 맞는데 미세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항생제를 써서 뭐 하고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봉합하고 이런 것들 진짜 참 눈부시게 발전했죠. 근데 의학은 먹으면 부작용 없는 약 혹시 여러분 아는 거 있습니까? 음식 말고 의약품은 부작용 없는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병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약 혹시 보였어요? 여러분 고혈압약 드시고 혈압이 완전히 나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당뇨 치료제 쓰시고 당뇨 확실히 치료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왜 이러지라는 의문 자체를 안 가져요. 도대체 우리가 머릿속에 뭐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효과 없는데 계속 먹으려니까 먹어요. 왜 먹냐 물어보고 의사가 먹으랬대. 그래서 먹는. 근데 그 먹으면 효과도 없는데 라고 해도 그래도 뭐 이건 원래 효과가 안 나는 거고 그냥 관리만 해야 되니까 관리 차원에서 먹습니다. 이래요. 그 참 희한한 의학 이론입니다. 병을 못 고치면 못 고친 거지. 근데 못 고쳤지만 그래도 이 약 계속 먹어서 그래야 이게 뭐 현상 유지라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약을 팔는 이 일에 자기도 모르게 종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누구 하나 식약처장이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거 좀 제대로
제대로 효과 내는 거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현실은요, 제대로 효과 나는 암치약을 개발하면 아마 그 사람 며칠 내에 쥐를 해도 모르게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암약을 팔아서 먹고 산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제약회사하고 의료진들하고. 그런데 그거를 밥줄 끊어놓으면 사람이 그 밥그릇 싸움만 가지고도 엄청 심한데 밥줄 끊어놓으면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정말 좋은 약은, 치료가 확실히 되는 약은, 예컨대 이제 주경 같은 거는 확실히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통 약이 효과가 확실히 나서 확 치료해버리면 진짜 미국 제약회사 다 무너집니다. 제약산업은. 그러니까 제약산업이 인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원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리니까 철이 없고 현실을 보는 눈도 그렇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제약산업이나 의료산업이 인류 건강을 위해서, 인류의 병마를 퇴치하고 인류를 훨씬 건강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전후 좌우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판단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올바른 판단을 하십사라는 말씀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제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꼭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계속 자기 주장하고 틀리면 싸움박질하고, 그 다음에 천동설 그 신봉 1500년 동안 하다가 지동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1600년 2월 17일 날 로마 광장에서 그 유럽에서 최고의 그 학자 그 조르다노 브루노를 장작더미에 쌓아놓고 불로 태워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동설을 치우고 안 맞고 지동설이 맞다라고 주장한 이탈리아 최고의 학자입니다. 수학자고 과학자고 천문학자인데, 그를 이렇게 장작더미에 넣고 태워 죽인 이유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아니, 사람 생각이 다 다르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부부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때 대교의 그 강영종 회장님이 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하시면서도 거기 이사를 했는데, 자기가 평생 그 교육을 해서 교편 잡던 분인데, 그런데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6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틀리다와 다르다라고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양의고 한의고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병을 물리치고. 근데 방법이 다르다고 왜 티격태격합니까?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화병적인 행태라고 그럽니다. 어린애 때는 그냥 잘 모르는 데다가 그래도 뒤 고집은 있어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에 맞다 틀리다 이러고, 그 맞다 틀리다가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른 것이지, 또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또 뭐 내가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를 신봉하면 하는 것이지, 그 뭐 다른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무슨 마귀니 뭐 이러고, 또 불교에서도 저건 아주 뭐 형편없는 종교라고 그러고 좀 맛이 간 사람들이 뭐 믿는 종교라고 그러고 이러고, 아니 그 종교는 전 세계가 종교 자유가 있고, 자기가 그냥 마음이 편하고 해서 신봉하면 그게 자기 종교고 자기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약입니다. 처방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신봉하는 종교를 잘 배려하고 존중하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뭐 종교가 맞네 틀리네, 종교가 시제비를 가리는 게 종교입니까? 그런 시제비는 가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 살리는 길을, 또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병마를 물리치는 이런 의료가 양의는 어떻고 전통의학은 어떻고 대체의학은 어떻고 중국의학이면 어떻고 한국의학이면 어떻고, 도대체 합심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고통을 줄이면서 빠른 치료를 해서 쾌유하도록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만고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이 좀 효과가 더 좋을라나? 그럼 그렇게 합시다. 실제 중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한 병원에서 중서이 결합 의사가 있습니다. 요 맹장 수술을 하는데 개복하면 이 사람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팔하고 몇 군데 딱 꽂고 개복을 합니다. 개복했는데도 환자가 의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통증이 없으니까. 그거 그렇게 진통제 안 넣고, 그래서 이건 이 사람 진통제 넣으면 조금 위험하니까 요 진통제 말고 침 넣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병마를 물리치는 게 의료진들의 책무지, 우리 방식 아니고 우리 집단이 추구하는 거 아닌데 저것들이 하면 저 세력이 커지면 우리는 골치 아픈데,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찬밥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 싸움박질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찾았던 그 양명회 회장 그분하고 이 부산 2005년입니다. 그때 부산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한국의 그 대체의학, 전통의학, 그 다음에 자연의학을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모임을 발족했어요. 그 중심에는 이제 황정구 판사가 있었고, 그때 그 책은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라는 제목의 3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출간을 계기로 또 신약이라는 인산생의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민중의술을 살리기 이제 본부를 발족해서, 그때 부산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3,000여 명이 모여서, 그때 이제 사실 제가 그 초대 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 2, 3년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별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양명의 정연권 회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3,000여 명이 모였는데 대한민국 돌팔이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식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은 병을 잘 고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황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병 잘 고치는 의사가 참 의사지, 꼭 면허 있고 자격 있다고만 의사가,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판사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 김해에서 침을 잘 넣는 사람이 침을 놔서 누가 병 고쳤었는데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피의자는 바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기각을 하면서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사람들은 그때 충격으로 느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게 의사지, 이 사람이 침 나서 그 병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두드려 팬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이 행한 이 일이 이 법에는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냐.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냥 재판받도록 하면 되지, 구속수사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헌법소원은 지금도 심리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의료 집단 간의 이익을 국가가 법률로서 보호를 하는 바람에 이런 이 아주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번 총선 때는 꼭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출마 의원들이 90도로 이렇게 한 표 부탁드립니다 하고 할 때 90도로 인사할 때 딱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혹시 대한민국 우리 후보님께서는 입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법에, 대한민국 법에 의료관계 법령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물어보고, 안 읽어봤다면 꼭 읽어보시고, 이 엄청난 불합리한 이 조항들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이거 입법기관에 그 이제 의원이 되시려면 꼭 읽고, 뭐 다른 데도 불합리한 법이 많아요. 살림법도 지금 현재도 소나무 새 그루 베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살림 녹화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제정됐던 그 법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개정되지 않고. 그래서 불합리한 법이 많은데, 그래도 그것은 나무 안 베면 되는 거고, 뱃서도 뭐 잠깐 가서 고생 좀 하고 오면 되는데, 이 의료관계법이 잘못되면요, 전 국민 생명에 지대한 악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작은 병인데도 비명 행사로 이어집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꼭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입법기관의 의원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데 휘말리지 않고 참 의료를 내가 찾아내서, 참 의료를 내가 평상시 생활 속에 실천해서, 그래서 늘 건강히, 아주 건강히, 늘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뭐 기웃기웃 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 가면 문병이나 갈까, 뭐 또 누가 죽었다면 문상이나 갈까. 자기가 뭐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 문병 문상 때문에 병원 간 일이 있어도 그 밖에 갈 일은 없잖아요. 평상시에 뭐 주겸을 퍼먹어가지고 늘 몸과 마음이 짭짤한데 그 뭐하러 그런 데 가서 싱거운 사람들 그 밥도 그 가서 밥 먹어보면 밥도 싱거워서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또 그 넘어가봐야 기운도 안 납니다. 그 영양소도 또 부족하고.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 토양에 그 대한민국 토양뿐만 아닙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할 것 없이 토양 미네랄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왜? 농사법이 자연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농사법은 연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연작입니다. 심지어 인삼은 기본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연작을 해야 되는데 5년마다 지금은 인삼도 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이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서 영양소가 고갈되니까 3년 지나면 뿌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썩게 하려고 비료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인삼이 약하니까 병충해가 있어요. 그거 죽이려니까 농약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20번 칩니다. 3년 동안에 몇 번 칩니까? 그래가지고 수출 잘못하다가는 뭐 농약 잔류 농약 검사 때문에 빠꾸되고 이러는데, 그래 인삼의 그 세계적인 명성을 우리 농사 짓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 깎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저거 진짜 뭐 인삼 농가 다 망하는 길인데, 그러나 이게 내일이냐 내일이냐, 나라에서도 말 안 하고 금산군수도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의사 간호사도 말 안 하고 한의사도 말 안 하고, 도대체 그게 누구의 남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다. 그 인삼 우리나라 사람이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병 고치려고 먹는데 그 농약을 그렇게 친 거를 병 고친다고 먹으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 오히려 그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인삼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쌀이고 곡식이고 채소고 과일이고 모조리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홍익을 박사 얼마 전에 그 뭐 강의할 때 이 자료를 보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년 전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의 50%를 충당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충당하려면 앉은 자리에서 사과 26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 한 단 먹으면 해결됐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그 마그네슘, 그것이 지금 옛날 50년 전과 같이 먹으려면 앉은 자리에서 그 19뿌리를 먹어야 된다. 19단, 시금치 19단을 한꺼번에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이 보충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영양소도 그와 같습니다. 그냥 뭐 20배 차이나 30배 차이나 50배 차이나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드시는 그 밥 한 공기에 들어있어야 할 영양소는 여러분 밥 몇 공기 먹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최소 40-50공기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야 영양소가 해결됩니다. 근데 영양소 해결되기 전에 배 터져 죽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곡식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나라에서도 토양 복토할 생각을 하고 그거 하려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국가에서도 엄두도 못 내는 걸 개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작은 땅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늘 농사 질 때 뭘 합니까? 유황을 뿌리거든요. 유황을 뿌려서 병충해도 그렇지만 이 작물들이 과일도 그렇고 유황을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건강하고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그 반마늘을 이제 좋은 식품 의약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은 잘 모르니까 땅이 그렇게 고갈돼서 미네랄 결핍이 심각하게 우리 국민 몸이 미네랄 결핍이 심각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누구 하나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말해도 그거 뭐 내가 어쩌란 말이야. 그건 벌써 이제 좀 생각이 더 깊고 한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싸전에 가서 쌀을 툭 사오지 않잖아요. 한살림 매장이 어디 있노? 이래가지고 한살림 매장 가서 유기농으로 지었다는 농산물들, 곡식, 채소, 과일을 사거든요. 자기 생명,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일인데 발품도 좀 팔고 좀 또 다른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해서 정말 어디 것이 좋은 건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살림이 뜻은 참 가상하고 좋지만 유기농 농법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많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것은 국가가 이제 이 대한민국 토양을 바꿔야 되는 일인데 그러기 전에 그것은 언제 시작될지 지금 시작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곡식, 채소, 과일을 통해서 우리 미네랄 섭취가 그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산선생께서 왜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꼭 거라 전기로에다가 이렇게 한 9번 구우면요 소금 속에 인체에 꼭 필요로 하는 이 미네랄 그 영양소들이 다 같이 날아갑니다. 다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되는 또 우리 몸의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미네랄들을 소실되지 않게 하려면 대나무 통 속에 넣고 불도 연료도 뭐 가스나 저런 걸 하면 편하잖아요. 그냥 소나무 장작으로 꼭 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인체에 꼭 필요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유황 이런 정말 필수 원소들이 인체 필수 원소가 약 60여 종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토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료가 뭐죠? NPK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오 3가지 놓고 나머지 16가지는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인산 선생은 대단히 오랜 고민 끝에 제시한 겁니다. 산삼 길러가지고 사람 구하려면 대한민국 땅에 산삼 가득 길러도 힘들고 또 다른 약으로 하려도 양이 부족해서 안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물이 마르기 전에는 끝없이 생산이 되는 소금을 가지고 내가 약을 만들겠다. 특히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은 다른 지구상 모든 바다에 어떤 소금도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만큼 80여 종의 미네랄을 그대로 원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만 그 미네랄이 80여 종이 있는데 다만 어느 나라 바다에 어느 소금이든지 프랑스 게랑드가 좀 제일 낫죠. 우리나라 소금 다음으로는. 그러나 그 소금이 영양소는 다 있는데 정말 무서운 독성 물질이 또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간수 오랫동안 빼고 또 볶든지 음식을 발효시켜서 먹든지 할 경우에는 그게 독성 작용이 좀 중화가 됩니다. 완화가 되는데 소금을 그냥 먹으면 그 피해를 그대로 봅니다. 그건 비소니, 수은이니, 나비니 이런 독성 물질, 특히 그 무서운 청산가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뭐 식약처에서 뭐 거기 이 다이옥신이 나왔다 그러는데 천일염 속에 원래 있던 다이옥신이 죽염을 굽는 과정에서는 98%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 맹독도 이 섭씨 800도의 온도에서는 2초 이내에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 그래서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곡식 채소 과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없는,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섭취할 방법이 없는 이 미네랄들을 해양 미네랄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 그 3가지, 4가지, 5가지 말기암 환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병 고치면 사는 거지. 뭐 삼성의료원이고 뭐 서울대병원이고 다 가서 또 미국의 그 앤더슨 암센터도 가서 물어보니까 못 고친다고 합니다. 글쎄 뭐 그 사람들 못 고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못 고친다는 소리 듣고 와서 안 고치고 말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한테 물어보고 고치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고쳐서 건강을 찾든지 그건 알아서 해. 그러면 아 그럼 이게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그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처방을 좀 알려주십시오. 배 터지게 죽염을 배 터지게 먹어. 죽염 맨 처음에 그래. 죽염 퍼먹어 이럽니다. 죽염 퍼먹어. 하루에 몇 그램씩 얼마나 먹을까요? 배 터지게 먹어. 이러고 끄세요. 그런데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걸 퍼먹고 나중에 그 3가지, 4가지, 5가지 말기암을 씻은 듯 고치고 지금 30년, 40년 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료가 제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의료는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발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부작용이 엄청 큽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의료여야 이 병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되찾아서 명대로 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참 의료냐 그렇지 않은 의료냐의 분기점입니다. 근데 그래도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참 의료의 이 방향을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한로 축계요 사자교인이라는 옛날 선사들의 그 가르침이 있는데 중국 천지에서 아주 영맹스럽고 싸움을 잘하고 굉장히 영리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개한테 돌을 탁 던지니까 돌이 지 머리를 때리고 지 몸을 때렸다고 개는 돌멩이를 쫓아갑니다. 그래 한로 축계 한로라는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더라. 돌멩이를 쫓아가더라. 한로 축계. 근데 사자교인 사자한테 돌을 던지니까 여러분 사자한테 혹시 돌 던져봤어요? 사자한테 돌을 가까이서 던지면 그날 제삿날 됩니다. 사자한테 돌을 던지니까 사자교인 사자는 사람을 물더라. 자 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해야 해결됩니까? 돌 던진 사람을 물어야 해결되지 돌멩이를 쫓아가서 돌멩이 깬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나를 이 사람 인류의 몸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병을 일으켰어요. 바이러스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이러스 죽이면 다른 맛이 또 옵니다. 바이러스를 죽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그럼 내 몸에 와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돼서 내 몸에 병을 일으켰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자연치유 능력, 면역력이 비정상적으로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골라가면서 하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식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딱 보고 저 헬렐레하고 좀 죽염도 안 먹고 좀 약해 보이면 그 사람 찾아가서 탁 콧구멍으로 들어가지
아니 우리 같은 사람한테 들어오라고 아무리 콧구멍 벌리고 있어도 아니 저기 들어갔다 바로 재산날 되는데 그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병 고치는 건 아주 극히 간단합니다. 그 초등학생들도 뭐 3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그 방법인데 그런데도 인선생님께서 주견 퍼먹어 얼마나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 이런데 그것처럼 간단 명료 심플한 방법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병은 그런데 이 병은 또 어떻습니까? 그럼 그 병이나 저 병이나 면역력 약해서 오기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또 누가 아이고 저 사람은 털보가 생긴 것도 없고 그렇게 생긴 데다가 무슨 소금을 부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저러네. 이 병이 생기는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어떤 병도 이 정말로 병이 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정상이면 자연 치유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니면 자연 치유 능력이 약화돼서 그것이 점점 번지고 그 다음에 그 악행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렇게 돼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그때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 때 그 8년 전쯤에 그 우리나라 국방장관 하신 분이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저거 꼭 쳐들어올 놈이니까 이 우려를 해서 선조께 10만 양병을 시급히 10만 명의 그 정예 부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국방력이 약하면 일본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쳐들어옵니다. 병자호란 때는 중국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임경업 장군은 그때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몰려가지고 또 6.25 임진왜란 때도 당대 최고의 그 장군 중에 김덕령 장군을 그냥 바로 그냥 역적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장군을 죽이고 전쟁통에 그 이순신 장군을 또 백의종군시키고 그래 이건 참마 그 정치 얘기니까 그 선조가 그랬는데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 양병을 하자는 게 한양도성에 2만 팔도에 만 명의 정예부대를 하자. 그랬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안 듣고 그냥 넘어가서 율곡 선생은 이제 전쟁 나기 돌아가시 전에 그 7년 전인가 8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때 이순신 또 서산대사라고 하는 청여 휴정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그때 나라는 절단 났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율곡 선생이 얼마나 좋은 처방입니까? 10만 양병을 해서 국방력을 아주 튼튼하게 하면 외침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고 외침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우리 몸이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이 국방력이 정상이라면 병이 오지도 않으려니와 오면 즉시 처리합니다. 뭐 아군 피해도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면역력의 문제인데 면역력의 문제를 너무 소상히 밝혀버리고 전 인류가 다 그걸 알면 그러면 한 가지 아주 안 좋은 쪽이 덜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의료산업, 병원산업, 제약산업은 뭘 먹고 사냐 이거. 미리미리 다 건강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직영도 열심히 먹고 뭐 또 그 다음에 자기 건강관리도 잘하고 자세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일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래가지고 다들 건강하면 그 인선생 주장이 그겁니다. 인류 전체가 건강해서 체력관리 잘하고 면역관리 잘해서 건강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원은 의사들이 손 놓고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팔이 날리는 그런 것이야말로 이 의료 정책이 잘 된 것이다. 나라 정치가 정말 잘 되면요. 교도소가 텅텅 비지 교도소가 정치범이니 자범이니 뭐 폭력범이 우글우글하면 그 나라 정치가 잘못된 겁니다. 치안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 병원은 의사들이 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이 보건정책의 1번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많아 죽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은 영원히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장관께도 제가 들었어요. 당신이라면 그걸 하겠냐, 나라의 관리자가. 그거 그렇게 했다가는 수십만 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거 당신이 대통령에도 아마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위정자들은 정치를 그게 정치 역학이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고, 여러분 몸의 건강은 그 보건 정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또 현대의학이 됐든 전통의학에 내 몸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요. 그냥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혹시 그래도 병이 생기고 다치거나 하면 자연 치유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산 선생의 신약 본처에도 이 약재를 자연의 약성, 약재를 활용해서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농약치고 유독성 물질이 있고 하니까 인산 선생은 꼭 한 가마니 정도 되는 약재를 어떻게 다리냐면 지보리 2마리를 넣습니다. 유황오리 2마리, 마늘 반마늘 그 굵은 것 한 점, 이 가는 거 한 점, 100통이죠. 그 다음에 대파 25뿌리 이걸 넣습니다. 이게 그 약재 속에 스며 있는 독성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자들이 가만히 보면 이 약 때려 먹으면 즉사합니다 이래요. 왜? 약성이 강하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병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독성을 중화해서 그 약성이 좀 약하긴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모아 놓으니까 약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염을 먹었는데 많이 먹으면 효과 날 일을 깔짝깔짝 먹으니까 백날 먹어도 효과 안 나요. 그래, 어떤 분들 꼭 와서 그래요. 그때 죽염이 좋다고 해서 죽염 먹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마 평생 드셔도 효과 안 날 만큼 조금씩 드신 것 같은데, 하루에 저는 한 3g씩이나 먹었는데, 그래서 최소 그 10배 이상 드시고, 그 필요하면 한 30배까지는 그 드시는 게 그 도움이 되지, 그런 식으로 드시면 100년 동안 드셔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참 말을 뻔데가리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 생명에 관계된 일인데 기분 좋거나 말거나 직언을 해야지. 그래서 정말 지금 현실 의료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아까 왜 개와 사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는 생각이 부족하니까 돌멩이가 지루되었다고 돌멩이 쫓아가요. 근데 사자는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백수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개가 짖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개가 뭐 떠들면 개가 짖는다고 하잖아요. 개 짖는 소리 한다고. 근데 사자가 우르렁거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후라고 그래요. 사자후를 누구 말을 사자후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의 말씀 사자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자후, 공자, 노자 이런 분들은 사자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맹꽁이들이 맹꽁맹꽁 하는 얘기는 사자후라고 안 그러고 개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닭이면 닭 중에도 여러 닭이 있잖아요. 사업하다 망한다고 쪼을 닭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누구 말 듣고 정신이 헷가닥 한 사람은 헷가닥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주견을 가지고 또 인산 선생의 신약 본처를 보면 참 의료의 이 원형은 이런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의료 아닌 상업주의 의료, 그 다음에 어떤 이 무지와 편견의 의료,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소금 먹으라고 저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어떤 놈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헷갈려서 이러는데, 그걸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자기지. 또 자기가 올바른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 공부는 해서, 그것도 어렵다 하라고 하면, 그래서 인산 선생의 신약 본처를 보면 그게 이정표를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 편합니다. 저는 1년에 한 80 내지 100차례 산을 가는데
길 없는 데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이제 찾아서 해놓고는 제가 이제 우리 리본을 달아서 이정표를 꼭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길 잊은 사람이 그 이정표를 보면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산 김일원 선생의 그 의학 이론은 이 뭐 전통의학이니 대체의학이니 뭐 한의학이니 이런 비슷하긴 한데 얘기를 하는데 이 인산 선생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 생긴 이래, 인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내가 이런 새로운 의학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에 따른 처방과 약을 내가 제시한다. 이것은 고금동서에 없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주겸인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에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오펜하이머가 누군지 아시죠?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원자 핵폭탄을 개발한 그 사람인데 그분이 1904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미국의 최고 물리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같은 그런 물리학자인데 그가 히틀러가 개발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먼저 개발해야 한다 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이제 핵폭탄이 완성되는데 그 핵폭탄을 미국의 날이라고 미국 전체가 분노에 끌었던 게 일본의 진주만 습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엄청 기분 나빠했는데 그리고 치욕스럽게 생각했는데 원자 폭탄이 완성되자 바로 첫 번째로 던진 게 그건 이제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더 큰 희생을 막는 것이다. 이런 좋은 뜻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살인적인 굉장히 광범위한 이 살상력을 가진 이 무기인데 그게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투척됐잖아요. 수십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도시는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천황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나가사키에 하나 더 던집니다. 8월 9일 날. 그래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건 오펜하이머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핵폭탄을 가지고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는 그건 맞았는데 그 뒤에 더 무서운 핵폭탄이 성능이 더 좋아지고 수소폭탄이 개발되고 하면서 오펜하이머가 무릎을 칩니다. 야, 내가 정말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 슬퍼했는데 근데 이 서방 백색 살기 금기 아닙니까? 동방 청생 목기 생깁니다. 인산 선생께서 5년 뒤에 태어납니다. 1909년에 태어나셨어요. 오펜하이머 5년 뒤에 태어나셔가지고 1970년 무렵에 저희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서방 백색 금기 살기의 대표적인 나라고 그래서 그 정부 청사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청색이니까 청와대 이렇게 해서 백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그 다음에 살기 이런 걸 또 그 계절로는 가을 숙살지기 이런 걸 통하는데 그래 서방 백색 살기의 기운을 모아서 개발된 것이 원자 핵폭탄이다. 그건 살인 핵무기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인 핵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나라에서 거기 사람 이게 동원시켜주는 것은 15만 명, 연인은 15만 명을 거기 동원해서 핵폭탄을 개발했는데 인산생 활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제가 심부름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때 저는 중학교 3학년 다닐 때입니다. 16살 때인데 그리고 그 돼지 기르고 닭 기르고 염소 기르고 이런 분들 한 5, 60명 동원돼서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그걸 해가지고 약을 만들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요만한 알약 하나를 4등분으로 잘라서 먹었는데 말기암 환자가 깨끗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활인 핵 5핵단입니다. 신약책의 두 번째 대목에 활인 핵 5핵단에 관해서 만드는 법이나 다 있습니다. 그 심부름을 저희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 요는 그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대한민국 상공에 산산문제가 가득하다. 저걸 끌어모아서 약을 만들어서 사람 병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기계공학으로는 저건 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 이래요. 장치도 없고. 그러니까 인산생은 어떻게 했냐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개의 사료에 인삼을 넣어서 먹입니다. 그러면 그 개가 호흡을 할 때 공간 색소 중에 산삼분자를 지 간에다가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사 구랭이 구데기를 내서 그 구데기를 닭이 먹으면 털이 홀랑 빠집니다. 그러면 그 닭 한두 마리만 먹어도 폐암 환자 바로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돼지한테 부자를 먹입니다. 그 사천성부자 중국에. 그 중국 상공에는 부자 분자가 가득하고 대한민국 상공에는 산삼 분자가 가득하다. 산삼이 최고의 약이다. 그래 우리나라 산삼을 저기 일본에 가서 심으면 그냥 도라지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상공에 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거 안 보이잖아요. 과학자도 안 보입니다. 분석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산생은 보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낮에 별을 보고 저 별에서 무슨 기운이 이 물체로 내려간다. 그래서 약을 찾아냅니다. 그 천문 이론을 의학에 대입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활인핵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발했어요. 그 5가지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오리, 하나는 염소 이렇습니다. 이제 개, 돼지, 닭 이렇게 해서 5가지 동물의 간을 합성해서 오액단을 만듭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실험할 때 그때 그 찾아왔던 분 중에는 저랑 나이가 같은 가수 전영록 그 아버지가 황해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가수 백설이씨예요. 근데 거기 그때도 그분 암 걸려갖고 이제 누가 모시고 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요 알약 하나 먹고 암 환자 남는 걸 저는 무수히 봤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펜하이머의 그 살인 핵폭탄은 뭐냐면 그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이 분열하면서 일으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살상력을 이렇게 발휘합니다. 근데 인산생의 활인핵 오액단은 이 먹으면 이 에너지가 분열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도 좋은 줄 나쁜 줄 무슨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한 보름 20일 지나면 밥 잘 먹고 몸이 좋아지다가 바로 이제 병이 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요만한 알약 하나 그때 공무원 월급이 한 10만 원 되는데 그때 원가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치면 2, 3천만 원 됩니다. 그걸 먹고 그 비싼 돈을 내고 먹었는데 알약 하나를 먹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무슨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거는 사기당한 것 같고 이거 분명히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날 때 내가서 난 거지 이 약 먹고 난 게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그래 애로가 있습니다. 그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가 없고 그 얘기 듣고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 판사가 아무리 봐도 이건 순 도둑놈 같잖아요. 사기꾼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용하기는 어려운데 주경을 상용해도 소금을 그랬다고 지금 얼마나 비난을 받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아 소금은 소금이지 말이야 소금을 걷다고 뭐 소금이 황금됩니까 이러고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뽐내는데 그거처럼 참 의료의 방략은 그렇게 세상의 상식과 좀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산 선생의 의학 이론은 참 의료 그 다음에 신약 묘방이지만 언뜻 들으면 그건 약이랄 것도 없어요. 좀 우리가 먹는 식품이지. 그래 식품이 제일 좋은 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산생뿐이 아닙니다. 더 먼저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도 이 세상에 어떤 병이든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서 체온이 떨어지면 만병이 다 오게 됩니다. 근데 염분이 부족하면 무조건 체온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많이 먹어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은 음식 속에 있는 미네랄이 유의한 작용을 일으키려면 그 음식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양 미네랄은 그만큼 먹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그걸 먹어서 효과 있으려면 양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나라 소금이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 지중해 있고 홍해 있고 흑해 있고 다 있는데 혹시 황해 어디인지 아시죠? 황해. 우리나라 서해안이 황해입니다. 뭐 전영록 아버지 황해지만 이거 황해인데 황해 물이 누런데 그거 왜 누렇죠? 누렇다는 건 그 속에 토속 금속 원소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물에 용해가 돼서 내려오는데 근데 황해는 뭐 때문에 왜 지금 혼자 갑자기 누러진 게 아니에요. 중국의 그 천산산맥이나 그 거기 골든산맥 그쪽에서 발원한 물이 이 북쪽으로 저 황하가 흐릅니다. 그래 이태백 시의 황하지수 천상내라고 황하의 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데 굉장히 거세게 이 중국 땅 5,400km를 달려서 거기 있는 토속 금속 원소들을 전부 끌고 들어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발해만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산동반도 이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다 가지 중국 동해로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에다 갯벌에다가 전부 갖다 놔요. 그래 모든 보물을 우리나라 서해에다 다 갖다 놨는데 연안에다가 거기에서 소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소금이 이 지구상에 있는 원소가 거의 다 들어있는 겁니다. 딴 소금은 우리 동해만 해도 없어요. 동해는 물이 맑잖아요. 맑은데 거기서 만든 소금은 미네랄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태평양 물이 마르지 않는 한 끝없이 나올 수 있는 소금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거는 언제든지 계속 바닷물이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천일염으로 즉 이 대한민국 토양의 미네랄이 고갈돼서 곡식 채소 과일에 있어야 할 그 원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려면 이 해양 미네랄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길은 하나뿐이 없어요. 뭐 다른 데서 또 뭐 다른 방법도 있나 하면 근데 그 해양 미네랄이 이 천일염 속에 있는 철분이 여러분 먹으면 그 색깔인데 그 철이온인데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 소화 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4%라고 하는 게 과학 이론입니다. 근데 발효시켜서 이제 소금물을 가지고 콩 이제 발효시켜서 하면 콩이 소화 안 되는데 된장 소화 잘 되잖아요. 그게 이 소화 흡수력이 10배 늘어납니다. 40%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할 때 그 온도에 열에 소금이 닿게 되면 그 콜로이드 미네랄로 변화되면서 흡수율이 약 20배 높아지는 80 내지 90%의 흡수율을 보이는 이런 거라서 조금 먹어도 충분히 약이 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미네랄들은 일정 양이 돼야만 몸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이 참의료의 방약을 내 화두 삼아서 참의료를 우선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깨달아서 생활에서 실천해야지 실컷 얘기 듣고 가서 소금은 여전히 흰소금에다가 조미료는 팍팍 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참 맛있네 이러고 술은 또 아무 술이나 사 먹어가지고 그 아스파탐 2급 발암 간암 물질량에 그거 안 들어간 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그래서 음식은 질이 좋은 음식을 가려서 약이 되는 음식으로 이렇게 먹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도 이게 그냥 이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물 속에 있는 독성 물질 처리가 쉽지 않은데 이 먹는 것도 또 그런 이 오염되거나 독성 물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거는 여러분 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이 여러분 이렇게 종종 뵙고 또 가물가물하고 긴가민가 할 때 또 얘기 듣고 아 한번 책을 더 봐야지 이래가지고 책 또 읽고 하면 저절로 터득되는 게 참의료지. 참의료는 복잡하고 어렵고 엄청나게 뭐 저기 아이큐가 높고 이래야 그 아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들도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손자들 한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들 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집에다가 죽염 하나 갖다 놔보세요. 먹으라고 한 게도 지가 나가서 뛰어놀다 오면 먹고 나가서
똥도 먹고 그래갖고 막 부모나 할머니들이 막 까는 소금을 막 그렇게 많이 먹냐 이제 이러는데 걔네들은 정확합니다. 필요한 만큼 딱 먹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자기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이제 그 정도로 이 영대가 맑으면 바로 터득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동안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하면 지식이 자꾸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고정관념의 틀을 깬다는 뜻입니다. 그게 금강경에서는 왜 그 약견 재상 비상하면 직견열라 이 상을 없앤다. 아상 인상 중상 수상 이게 고정관념의 틀이죠.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 자기 이제 이 굳어진 지식, 고정관념의 틀, 뭐 이념 이런 데서 그런 거에서 너무 이제 좌우되지 말고 그것이 없어진 뒤에는 참된 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 잘못된 틀 속에 있으면 틀 속에서는 나갈 수가 없죠.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벗어난 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 뒤에 얻는 게 자유고 그 뒤에 얻는 게 이제 더 이제 그 소위 육신의 삶이 아니라 법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께서 꼭 참 의도를 화두 삼아서 터득해가지고 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맹 놓고 있다가는 언제 어떤 공격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될지 모릅니다. 그 뭐 자다가 하마스 그 공격하니까 한 2~3천 발을 쏴버리는데 뭐 날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공격이 내 몸에도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문 열고 찬바람만 쐬고 밤에 자도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이 국방력을 아주 강화시켜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암난치병 괴질이 창궐하는 이 공의 세상으로부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